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문학에서 출판한 안데르센 동화집의 인어공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예쁜 사파가 있는 동화책으로 접했을 책인데요. 저는 완역본을 처음 읽고 인어공주가 이렇게 긴 글의 책이었는지 그 길이에 깜짝 놀랐고, 안데르센이 묘사하고 있는 바다 왕국의 세세한 모습, 인어공주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간 세계의 아름다운 장면들, 인어공주의 마음과 상황의 자세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인어공주가 왕자에 대한 사랑으로 목소리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희생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거움과 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져 왕자를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품을 선택한 인어공주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인어공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먼 바다로 나가면 가장 예쁜 수레국화 꽃잎처럼, 파랗고 가장 깨끗한 유리처럼 맑은 물이다. 하지만 그곳의 바다는 아주 깊어서 아무리 긴 닷줄도 바닥에 닿지 못한다. 바다 밑바닥에서 수면까지 올라오려면 교회 첨탑을 수없이 쌓아 올려야 할 것이다. 바다 사람들은 그 아래 살고 있다. 그 아래 아무것도 없이 하얀 모래만 있을 거라고는 잠시도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고 말고 바다 밑에는 정말 놀라운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줄기와 잎이 너무나 유연해 물결이 조금만 일렁여도 살아있는 듯 움직인다. 사방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그 가지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모습은 이곳 지상의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과 똑같다. 그중 가장 깊고 깊은 곳에 바다왕의 성이 서 있다. 그 벽은 산호초이고 높다란 아치형 창문은 막디 맑은 호박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물결에 따라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조개로 이루어져 있다. 조개들은 다들 여왕님의 왕관을 훌륭하게 장식하고도 남을 만큼 눈부신 진주를 갖고 있었으므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바다의 왕은 여러 해 전 왕비를 잃었고, 늙은 어머니가 왕을 위해 집안일을 돌봐주었다. 왕의 어머니는 현명한 부인이었지만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자신은 꼬리에 굴을 12개나 달고 다니면서 다른 귀족들에게는 6개만 달도록 했다. 왕의 어머니는 손녀딸들인 바다의 어린 공주들을 애지중지 키웠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큰 칭송을 받을 만했다. 6 공주는 모두 아름다웠지만 막내가 그중 가장 예뻤다. 막내 공주의 피부는 장미꽃 잎처럼 맑고 부드러웠다. 눈은 가장 깊은 바다처럼 새파랬다. 하지만 다른 공주들과 마찬가지로 막내 공주에게도 발이 없었고 몸 끝에는 물고기 꼬리가 달려 있었다. 바다의 공주들은 하루 종일 성의 넓은 연회장에서 놀았다. 그곳의 벽에는 진짜 꽃들이 피었다. 커다란 호박 창문이 열리면, 우리가 창문을 열어두면 제비가 날아들듯 곧바로 물고기들이 헤엄쳐 들어왔다. 물고기들은 공주들에게 다가가 공주들이 건네는 먹이를 먹었고, 공주들은 물고기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성 밖에는 짙은 파란색과 불붙은 듯 붉은색 나무들이 서 있는
거대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 열매는 금덩이처럼 반짝였고 꽃송이는 불꽃과도 같았으며 나뭇잎과 줄기는 끊임없이 일렁였다. 땅은 곱디고 온 모래였지만 유황 불꽃처럼 새파랗게 빛났다. 보이는 모든 것마다 아름다운 파란빛이 감돌았다. 그 아래 내려가 서 있으면 실제로는 바닷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위아래로 하늘밖에 없는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바다가 완전히 고요해지면 꽃받침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자주색 꽃처럼 보이는 태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주들은 저마다 정원에 자기 몫의 자리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땅을 파고 식물을 심을 수 있었다. 한 공주는 고래 모양으로 화단을 꾸몄다. 또 한 공주는 작은 인어 모양으로 화단을 꾸미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화단을 태양처럼 아주 동그랗게 만들었으며 태양처럼 붉게 빛나는 꽃들만 심기를 원했다. 막내는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였으며 조용하고 사려 깊었다. 언니들은 침몰한 배에서 모아온 기이한 물건으로 정원을 꾸민 반면 막내는 높이 떠있는 태양처럼 생긴 장밋빛 꽃들을 제외하면 단 한 가지만 더 원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상이었다. 새하얀 대리석으로 깎은 잘생긴 소년의 상이었는데 어느 배가 침몰한 뒤 바다 밑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공주는 그 옆에 멋지게 자라는 진홍빛 수양버드를 심어 그 이파리가 석상에 들이우고 파란 모래가 깔린 해저 바닥에 닿도록 했다. 수양버들의 보랏빛 그림자는 나무 가지처럼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 나무의 뿌리와 늘어진 가지의 끝은 마치 입이라도 맞추려는 듯 장난치며 서로를 쫓는 것 같았다. 땅 위에 인간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더 막내 공주에게 기쁜 일은 없었다. 공주는 할머니에게 배와 도시,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달라고 졸랐다. 공주는 땅 위에 꽃들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 기묘하고 아름답다 여겼다. 바다 밑에서는 향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숲의 나무들이 초록색이며 땅 위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은 맑은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해서 듣기에 좋다는 것도 아름답게 여겨졌다. 할머니는 작은 새들을 물고기라고 불렀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의 어린 공주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이 15살이 되면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가 달빛 아래 바위에 걸터 앉아 커다란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해도 된단다. 할머니가 공주들에게 말했다. 숲과 도시를 구경할 기회도 갖게 될 거야. 다음 해가 되면 자매 중 하나가 15살이 될 테지만 그들은 모두 1살 터울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가 이곳 세상이 어떤지 보려고 바다 밑에서 올라오려면 5해를 꼬박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자매들은 모두 자신이 본 것과 처음 올라가 본 것 중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다.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았다. 말없고 생각이 많으며 또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막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 위로 올라갈 때를 기다렸다. 밤이면 인어공주는 창문을 열어놓고 물고기들이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짙은 청색의 바닷물을 올려다보곤 했다.
공주는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달과 별들을 볼 수 있었다. 물속에서 보면 달과 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다. 검은 구름이 별 아래를 지나가면 공주는 그것이 머리 위로 헤엄치는 고래나 많은 승객을 태운 배라고 생각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뱃머리를 향해 하얀 팔을 벌린 어여쁘고 작은 인어공주가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맏언니인 공주가 15살이 되자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온 맏언니는 온갖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다가 잔잔할 때 달빛 비치는 해변 모래톱에 누워있을 때였다고 했다. 거기서 불빛이 수백 개의 별처럼 빛나는 도시를 볼 수 있었다. 마차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교회의 탑과 종각이 보였고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것에 가까이 갈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오, 막내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창문을 열어놓고 어두운 바닷물 위를 올려다보던 막내 공주는 바삐 움직이는 대도시를 떠올리고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상상해 보았다. 이듬해가 되자 둘째 언니가 물 위로 올라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언니는 해가 막 지고 있을 때 수면에 닿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전했다. 하늘 전체가 금빛으로 뒤덮였고 진홍빛과 자줏빛 색조를 띤 구름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구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백조 한 무리가 지는 해를 향해 길고 하얀 면사포 같은 모습으로 날아갔다. 둘째 언니는 그쪽으로 헤엄쳐 갔지만 곧 해는 지고 그 장밋빛은 바다와 구름이 삼켜버렸다. 또 한 해가 지나갔고 셋째 언니가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갔다. 셋째 언니는 가장 대담한 아이라서 바다로 흘러드는 넓은 강을 거슬러 헤엄쳐 갔다. 그녀는 포도동굴로 덮인 아름다운 초록 언덕과 근사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과 저택을 볼 수 있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렸다. 너무나 뜨거운 태양에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기 위해 그녀는 종종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뒤쪽 구석에서 그녀는 인간 아이들 한 무리가 벌거벗고 물속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다. 그러더니 조그만 검은 동물이 나타났다. 개였는데 그녀는 처음 보는 동물이었다. 그 동물이 그녀를 향해 너무 사납게 지저대서 그녀는 겁을 먹고 바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웅장한 숲과 초록 언덕, 꼬리가 없어도 헤엄칠 줄 아는 귀여운 아이들을 잊지 못했다. 넷째 언니는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다. 그녀는 먼 바다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사방을 멀리까지 볼 수 있었고 하늘은 커다란 유리종 같았다. 그녀는 배들을 보았지만 너무 멀리서 봐 마치 갈매기 같았다. 돌고래들이 파도에서 장난쳤고 거대한 고래들은 콧구멍으로 물을 너무나 세게 뿜어대는 바람에 100개의 분수에 에워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다섯째 언니의 차례였다. 다섯째 언니의 생일은 겨울이었으므로 다른 공주들이 첫 나들이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바다는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커다란 빙산들이 떠다녔다. 빙산 하나하나는 마치 진주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인간이 지은 교회 첨탑보다 더 컸다. 몹시 환상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그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가장 큰 빙산 하나에 앉아서 그것들을 구경했는데 배들은 모두 겁에 질려 멀찌감치 피해 재빨리 지나갔다. 그녀는 바람에 긴 머리를 나부끼며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천둥이 우르릉거리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검은 파도가 거대한 얼음덩이를 하늘 높이 솟아올려 붉은 번개가 칠 때면 번쩍이게 했다. 모든 배들은 돛을 접었지만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인어는 떠나가는 빙산에 가만히 앉아 빛나는 바다로 굽이굽이 떨어지는 파란 번개를 구경했다. 잠의 가운데 누구든 처음으로 물 위에 닿으면 그곳의 여러 가지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공주들이 나이가 들고 원하는 만큼 자주 물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차차 관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물밑 세상이 정말로 훨씬 더 좋다고 했다. 집에 있으면 몹시 편안하기 때문이었다. 밤이면 다섯 언니들은 서로 나란히 팔짱을 끼고 물 밖으로 올라가곤 했다. 그들은 어떤 인간보다 아름다운,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폭풍우가 거칠게 불고 난파가 예상될 때면 언니들은 배 앞으로 헤엄쳐 나가 바다 깊은 곳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유혹하곤 했다. 그들은 선원들에게 바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했지만 선원들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노랫소리가 폭풍우 소리라고 여겼다. 인어들이 약속한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다. 배가 침몰하면 선원들은 물에 빠지고 바다왕의 궁전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언니들이 팔짱을 끼고 바다 위로 올라갔을 때 막내는 혼자 남아 언니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울 수만 있다면 울었겠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인어들은 우리보다 더 괴로움을 겪는다. 아, 나도 15살만 되었다면 저 위의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텐데. 인어공주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침내 막내 공주도 15살이 되었다. 자, 이제 곧 너도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을 거다. 공주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렴. 너도 언니들처럼 꾸며주마. 그러더니 할머니는 막내 공주의 머리에 하얀 백합 화관을 씌워주었다. 꽃잎 하나하나가 진주 반쪽이었다. 할머니는 공주의 꼬리에 커다란 굴 8개를 매달아 높은 신분을 알리도록 했다. 아! 너무 아파요. 막내 공주가 말했다. 그럼 예뻐지려면 대가가 필요한 법이지. 할머니가 대답했다. 인어공주는 온갖 장식을 털어버리고 무거운 화관을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정원에서 키우는 붉은 꽃들이 인어공주에게는 훨씬 더 잘 어울렸을 테지만 감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공주는 이렇게 말하고 수면으로 올라가는 공기방울처럼 빠르고 밝게 헤엄쳐 나갔다. 공주의 머리가 파도 위로 솟아나왔을 때 해는 방금 졌지만 구름들은 여전히 장미와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연 분홍빛 하늘 위에는 저녁별이 밝고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공기는 온화하고 신선했으며 바다는 매우 잔잔했다. 돛대가 셋 달린 커다란 배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는데 미풍뿐이었으므로 돛은 하나만 펼치고 있었다. 선원들이 돛대 주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갑판에서는 음악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어두워지자 색색의 등불 수백 개가 켜졌다. 그것은 마치 바람의 망국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다. 인어공주는 선실 창문가로 헤엄쳐 다가가서 파도의 몸이 떠오를 때마다 맑은 유리창으로 우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를 볼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눈동자가 검고 가장 잘생긴 어린 왕자가 있었다. 왕자는 16살이 안 되어 보였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고 그래서 파티가 벌어진 것이었다. 어린 왕자가 선원들이 춤추던 갑판으로 나오자 100개도 넘는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불꽃이 하늘을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고 인어공주는 너무 놀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공주는 재빨리 고개를 다시 내밀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전부 그녀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인어공주는 그런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었다. 커다란 태양들이 주위를 빙빙 돌았고 화려한 불꽃 물고기들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녔으며 그 광경이 전부 맑고 잔잔한 바다에 반사되었다. 선체는 어찌나 밝게 빛나고 있었는지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은 밧줄 하나까지도 다 보였다. 어린 왕자는 너무나 늠름해 보였다. 왕자는 모두와 악수를 나누고 상쾌한 밤공기 속에 흐르는 음악에 맞추어 웃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밤이 늦었지만 인어공주는 그 배에서 아니 잘생긴 왕자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색색의 등불은 오래전에 꺼졌다. 불꽃놀이도 끝난 뒤였으며 대포 쏘기도 멈췄다. 이제 바다 저 밑에서 뒤척이며 내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인어공주는 선실 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넘실대는 파도를 타며 물 위에 올라와 있었다. 돛이 하나씩 바람을 맞으면서 배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다. 먹구름이 하늘에 드리웠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다.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고 선원들이 돛을 접는 사이 커다란 배는 성남 바다에서 흔들리며 질주했다. 파도가 거대한 검은 산처럼 점점 더 높아져 돛대를 꺾어버릴 것 같았다. 배는 파도 사이에서 백조처럼 추락했다가 다시 그 거품 가득한 꼭대기로 치솟았다. 인어공주는 그렇게 빨리 항해한다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배는 신음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배에 부딪혀오는 엄청난 바닷물에 튼튼한 널빤지도 부서졌다. 돛대는 갈대처럼 둘로 쪼개졌다. 갑판 아래 창고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인어공주는 문득 배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주 자신도 바다에 쏟아지는 들보와 부서지는 조각을 조심해야 했다. 한순간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음 순간 번쩍이는 번개가 모든 것을 비춰주어서 공주는 갑판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모두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했다. 어린 왕자를 찾고 있던 공주는 배가 두 동강이 나기 직전 왕자가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공주는 왕자가 드디어 자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몹시 반가웠다. 하지만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으며 죽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궁전에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공주는 깨달았다.
아니, 왕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 공주는 물 위에 떠다니는 들보와 판자 사이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다. 깊이 잠수에 들어갔다가 파도 속에서 다시 나온 공주는 마침내 왕자를 발견했다. 왕자는 기운을 잃고 거친 파도 속에 겨우 떠 있었다. 왕자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눈은 감겨 있었다. 인어공주가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왕자는 분명 물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물 위로 꺼내 받치고 파도에 둘의 몸을 실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폭풍우는 잦아들었고 배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붉게 빛나는 태양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더니 왕자의 뺨에 혈색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왕자의 눈은 계속 감겨 있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잘생긴 넓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다. 공주는 그가 자신의 조그만 정원에 세워둔 대리석상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공주는 그에게 다시 입 맞추고 그가 살아나기를 바랐다. 잠시 후 인어공주는 눈앞에 펼쳐진 육지를 바라보았다. 높고 푸른 산꼭대기에 반짝이는 흰 눈이 쌓여 있어서 편안히 앉아있는 백조 같았다. 해안 근처에는 아름다운 초록숲이 펼쳐져 있었고 근처에는 교회인지 수도원인지 알 수 없는 건물이 있었다. 레몬과 오렌지 나무가 그 정원에 자라고 있었고 문 옆에는 높다란 야자나무들이 보였다. 그곳은 바다가 작은 후미를 이루고 있어서 파도는 잔잔했고 하얀 모래가 해안 깊숙이 밀려들어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잘생긴 왕자와 함께 그곳으로 헤엄쳐가 왕자를 따뜻한 햇볕 아래 눕히고 모래로 베개를 만들어 머리를 받쳐주었다. 커다란 흰 건물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이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인어공주는 해안에서 멀리 헤엄쳐 나가 물 위로 솟아나온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다. 공주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카락과 가슴을 파도 거품으로 가렸다. 그리고 누가 불쌍한 왕자를 도와주러 오는지 지켜보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어린 소녀 하나가 지나갔다. 소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뿐이었고 재빨리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되살아나 주위 모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인어공주를 위한 미소는 없었다. 물론 왕자는 인어가 그를 구해주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왕자가 큰 거물로 들어가고 나자 인어공주는 슬픔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궁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인어공주는 늘 말이 없고 생각이 많았지만 그 후로 더욱 말이 없어지고 깊은 사색에 잠겨 지냈다. 물 위로 나가 무엇을 보았는지 언니들이 물었지만 공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공주는 왕자를 두고 왔던 자리로 헤엄쳐 가보았다. 공주는 정원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과 그것을 수확하는 광경을 보았다. 하지만 왕자는 보이지 않았고 인어공주는 늘 전보다 더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인어공주의 한 가지 위안이라면 작은 정원에서 왕자와 꼭 닮은 아름다운 대리석상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다. 인어공주는 꽃 가꾸기를 그만두었고 꽃들은 들판에서처럼 제멋대로 자라나 나뭇가지에 긴 줄기와 잎을 휘감았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두워 보였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언니 한 명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다른 언니들도 곧 그 일을 알게 되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장 친한 친구 이외엔 다른 이에게 입도 뻥끗 안 하는 인어 몇 명만 제외하고, 그중 한 인어는 왕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갑판에서 벌어진 축제를 보았고 왕자가 어느 왕국 사람이며 그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 오렴 막내야. 다른 공주들이 말했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길게 줄지어 왕자의 성이 서 있는 바로 앞 해변으로 갔다. 성은 빛나는 연노란색 돌로 지어져 있었고 웅장한 대리석 층계들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곧장 바다로 이어졌다. 지붕에는 화려한 금빛 돔이 세워져 있었고 건물 전체를 에워싸는 기둥 사이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리석 조각상들이 서 있었다. 높다란 창문의 맑은 유리를 통해 호화로운 커튼과 테피스트리로 장식한 넓은 방들이 보였다. 벽에는 보기 좋은 커다란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가장 큰 방의 한가운데에는 천장 유리돔까지 물을 뿌려대는 분수가 놓여 있었다. 유리돔을 통해 커다란 웅덩이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식물 위로 햇볕이 비쳤다. 왕자가 사는 곳을 알게 된 인어공주는 매일 밤마다 그곳을 찾았다. 공주는 언니들보다 훨씬 더 해안 가까이까지 헤엄쳐 다가갔고 물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운 수려한 대리석 발코니에 닿기 위해 좁은 해협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다. 공주는 거기에 앉아서 밝은 달빛 아래 혼자인 줄로만 알고 있는 왕자를 바라보곤 했다. 저녁 되면 종종 인어공주는 멋진 배를 타고서 깃발을 휘날리며 음악의 곡조에 맞추어 바다로 나가는 왕자의 모습을 보았다. 공주는 녹색 물풀 사이에서 머리를 내밀고 왕자를 내다보았고 바람에 공주의 긴 은빛 베일이 날리면 사람들은 날개를 펼친 백조라고 상상했다. 인어공주는 어부들이 횃불을 들고 바다로 나가면서 왕자를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럴수록 왕자가 파도에 정신을 잃고 떠다니던 날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왕자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던 일과 애정을 담아 그에게 입맞췄던 일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꿈에서조차 인어공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인어공주는 점점 더 인간을 좋아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인간의 세계는 인어공주의 세계보다 훨씬 더 넓어 보였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구름 위까지 높이 솟은 가파른 산을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땅, 그 숲과 들판은 공주가 볼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인어공주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언니들은 막내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바다 위의 세상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인간은 물에 빠지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 바닷속에서 죽는 것처럼 인간들은 죽지 않나요? 물론 인간들도 죽는단다. 그들의 일생은 우리보다 훨씬 짧지. 우리는 300년씩 살기도 하지만 존재가 사라지면 바다의 거품으로 변하지. 우리는 여기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무덤도 남기지 않잖니. 우리에겐 불멸의 영혼이 없어서 다음 생을 갖지 못하거든. 우리는 푸른 수초와도 같단다. 풀을 잘라버리면 자라기를 멈추잖니. 하지만 인간에겐 몸이 흙으로 변한 뒤에도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단다. 영혼은 반짝이는 별에 닿을 때까지
맑은 공기 속으로 날아오르지. 우리가 인간의 땅을 보려고 바다에서 올라가듯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할 아름다운 미지의 장소로 올라간단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왜 우리에겐 영혼이 없나요? 인어공주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단 하루만 인간이 되어 그 천국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제 300년의 생명을 내놓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 위에 사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요롭단다. 그럼 전 죽어서 바다의 거품처럼 떠다니며 파도의 노랫소리도 듣지 못하고 예쁜 꽃과 붉은 태양도 보지 못할 운명이군요. 제가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없단다. 만약 인간이 너를 몹시도 사랑해 내가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내 오른손을 잡고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내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말이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너 역시 인간의 행복을 나눌 수 있단다. 그는 내게 영혼을 나눠주고도 여전히 자신의 영혼을 지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보기엔 이토록 아름다운 물고기 꼬리가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흉측하게 보인단다. 그들은 보는 눈이 없어. 저 위에서 아름다워지려면 너는 달이라고 부르는 꼴사나운 기둥 2개를 가져야 한단다. 인어공주는 한숨을 내쉬고 아쉬운 표정으로 꼬리를 바라보았다. 축하하자꾸나. 우리가 살아야 하는 300년을 기뻐하며 춤을 추자. 그만하면 충분한 시간이란다. 그 후에 무덤에서 쉴 시간도 충분해. 오늘 밤에는 궁전에서 무도회를 열 테다. 그 무도회는 우리가 땅 위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화려했다. 넓은 무도회장의 벽과 천장은 두껍고 투명한 수정이었다. 장미처럼 붉고 풀처럼 초록색인 거대한 조개 수백 개가 사방에 늘어서 푸른 불꽃을 발했다. 그 빛이 벽 너머까지 비쳐 무도회장 전체와 바닥까지 밝혀주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수정벽을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다. 물고기 가운데는 자줏빛 비늘을 반짝이는 것들도 있었다. 은빛과 금빛 비늘도 보였다. 무도회장 가운데에는 넓게 물결이 흘렀고 거기서 남녀 인어들이 달콤한 노랫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어떤 인간도 그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인어공주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쁜 목소리로 노래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다. 인어공주도 잠시 기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는 땅이나 바다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땅 위 세상을 떠올렸다. 공주는 멋진 왕자님을 잊을 수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영원한 영혼을 갖지 못했다는 깊은 슬픔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주는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노래하며 즐기고 있을 때 아버지의 궁전에서 빠져나와 우울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문득 물속에 울려 퍼지는 사냥 나팔 소리를 들은 공주는 생각했다. 아, 저기 그분이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구나.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고 내 행복을 기꺼이 맡기고 싶은 사람. 그분을 얻고 영원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걸어도 좋아. 언니들이 아버지의 성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바다 마녀를 찾아가야겠어.
바다 마녀는 늘 무섭긴 하지만 어쩌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인어공주는 정원을 떠나 시끄러운 소용돌이 넘어 바다 마녀가 사는 곳으로 출발했다. 그곳에는 꽃 한 송이 자라지 않았고 해초도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 물이 빙빙 도는 물레방아처럼 돌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당겨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소용돌이가 펼쳐져 있는 잿빛의 허허벌판 모래밭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의 영역에 닿기 위해 소용돌이 치는 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했다.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뜨거운 진흙위를 지나는 길 위에는 달리 길이 없었고 마녀는 그곳을 자신의 늪이라고 불렀다. 마녀의 집은 늪 뒤 이상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와 덤불은 모두 반은 식물, 반은 동물인 말미잘이었다. 머리가 수백 개 달린 뱀이 땅에서 나온 것 같았다. 가지는 길고 가는 팔 같았고 미끈거리는 지렁이가 손가락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뿌리부터 끝까지 마디마디 움직이고 있었고 바다에 있는 것이라면 뭐든 꽉 감아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다. 인어공주는 겁에 질린 채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두려움의 심장이 쿵쿵 뛰어서 공주는 돌아설 뻔했다. 하지만 왕자와 인간의 영혼을 떠올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공주는 말미잘이 붙잡지 못하도록 긴 머리카락을 꽁꽁 동여맸다. 그리고 가슴에 팔을 모으고서 자신을 잡으려고 민첩한 팔과 손을 내미는 무시무시한 말미잘들 사이로 물고기처럼 재빨리 튀어나갔다. 공주는 말미잘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붙잡으면 새로 만든 고리 같은 수백 개의 팔로 꽉 올가매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바다에서 죽어 깊이 가라앉은 인간들의 흰뼈가 말미잘 틈 사이로 보였다. 배의 방향타와 괴짝들, 육지 동물들이 그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고 그중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그들의 소나기에 목이 졸린 채 죽어있는 작은 인어였다. 공주는 마침내 미끈거리는 숲 입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굵고 기다란 뱀장어들이 수렁에서 날뛰며 허옇고 누런 흉측한 배를 드러내고 있었다. 입구 한가운데에는 난파당한 인간의 뼈로 지은 집이 있었다. 바다 마녀가 거기 앉아서 여러분이 카나리아에게 설탕을 먹여주듯이 자기 입에서 뱉은 것을 두꺼비에게 먹이로 주고 있었다. 마녀는 흉측한 뱀장어들을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커다란 가슴 위에서 장난치며 놀게 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다. 어리석기도 하지. 하지만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너는 불행해질 거다, 귀여운 공주야. 그 물고기 꼬리를 없애고 인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원하지. 그러면 왕자가 너를 사랑하게 되어 너는 왕자와 함께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바다 마녀가 말했다. 그러면서 마녀가 어찌나 요란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던지 두꺼비와 뱀장어들은 바닥으로 뛰어내려 납작 엎드렸다. 딱 좋은 시간에 왔구나. 내일 해가 뜨고 나면 1년 동안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텐데 말이야. 내게 줄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뜨기 전 그걸 들고 육지까지 헤엄쳐 가서 바닷가에 앉아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내 꼬리가 둘로 갈라져 인간들이 예쁜 달이라고 부르는 것이 될 거다. 하지만 아플 거야. 날카로운 칼이 내 몸을 가르는 것 같을 것이다. 널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 중 가장 예쁜 아이라고 부를 거다. 너는 어떤 무용수보다 더 우아하게 움직일 테지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밟아 발에 피가 날 만큼 아플 거다.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네. 인어공주는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공주는 왕자와 영원한 영혼을 얻게 될 날을 생각했다. 잘 생각하거라. 일단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어. 너는 바닷속을 헤엄쳐 내 언니들이나 아버지의 궁전을 찾아올 수 없을 거다.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자의 사랑을 얻고 왕자가 널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뿐이야. 왕자는 머릿속으로 항상 내 생각만 하고 사제 앞에서 너와 손을 잡고 부부가 되어야 해.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식 다음날 아침 내 심장은 터져버리고 넌 파도 거품이 될 거다. 마음을 정했어요. 인어공주가 새파랗게 질려 대답했다. 하지만 우선 나한테도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원하는 건 하찮은 게 아니다. 넌 이곳 바닷속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내가 그 목소리로 왕자를 유혹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게 내놓아야 할 거다. 내 값진 약의 대가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원한다. 보렴, 내 피를 섞어서 그 약을 양날이 달린 칼처럼 독하게 만들어야 하거든. 하지만 제 목소리를 가져가시면 제겐 뭐가 남나요? 인어공주가 말했다. 내 예쁜 모습이랑 우아한 몸놀림, 그리고 표정이 풍부한 눈빛이 있지. 그것들이 있으면 인간의 마음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 자, 내 용기는 어디 갔느냐? 내가 대가로 잘 나가게끔 내 작은 혀를 내밀어라. 그러면 너도 강력한 약을 얻게 될 테니. 그렇게 해요. 인어공주가 말하자 마녀는 냄비를 불에 얹고 마법의 약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결이 가장 중요하지. 마녀는 뱀장어를 커다란 매듭 모양으로 묶어 냄비를 닦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마녀는 가슴에 칼을 그어 검은 피를 짜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무시무시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마녀는 새로운 재료를 계속 냄비에 던져 넣었고 속에 든 것이 끓기 시작하자 악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마침내 완성된 마법의 약은 꼭 맑은 물처럼 보였다. 자, 됐다.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잘라내며 말했다. 인어공주는 이제 목소리를 잃고 말도 노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숲을 지나갈 때 말미잘들이 널 붙잡으려고 하면 이 약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라. 그러면 말미잘들의 팔과 손가락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마녀가 말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말미잘들은 인어공주의 손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약을 보더니 두려움에 움츠렸다. 인어공주는 재빨리 숲과 늪, 시끄러운 소용돌이를 지날 수 있었다. 곧 아버지의 궁전이 보였다. 연회장에 불은 꺼졌고 모두 다 깊이 잠든 시각이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말도 할 수 없고 어차피 그들을 영원히 떠날 참이었으므로 가까이 다가가 살피지도 않았다. 슬픔에 공주의 마음이 쓰라렸다. 공주는 정원에 몰래 들어가 언니들의 화단에서 꽃 한 송이씩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궁전을 향해 수없이 키스를 보낸 뒤 검푸른 물속을 헤엄쳐 올라갔다. 왕자의 궁전에 도착한 인어공주가 아름다운 대리석 층계에 올랐을 때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달빛은 맑고 밝았다. 인어공주가 쓰디쓰고 타는 것처럼 얼얼한 약을 마시자
여린 몸을 양날의 칼이 가르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인어공주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 쓰러졌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을 때 공주는 정신을 차렸다. 공주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지만 바로 눈앞에 잘생긴 왕자가 서 있었다. 왕자가 새까만 눈으로 인어공주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공주가 눈길을 떨어뜨리고 보니 꼬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인어공주는 어떤 소녀라도 원할 만큼 어여쁜 두 다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벌거벗고 있어서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가렸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공주는 짙은 파란 눈으로 그를 슬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자는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안내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마녀가 예고했듯 날카로운 칼끝과 뾰족한 바늘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공주는 기꺼이 그 고통을 견뎠다. 공주는 왕자와 손을 잡고서 거품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왕자와 다른 모든 이들은 인어공주의 우아하며 아름다운 몸놀림에 감탄했다. 공주는 실크와 모슬린으로 지은 값비싼 드레스를 받았다. 공주는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말도 노래도 할 수 없었다. 실크와 금사로 지은 옷을 입은 매력적인 노예 소녀들이 나와 왕자와 그의 부모 앞에서 춤을 추었다. 한 노예 소녀가 다른 소녀들보다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고 왕자는 손뼉을 치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어 서글펐다. 인어공주는 생각했다. 아, 내가 왕자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내 목소리를 영원히 버린 것을 왕자님이 아신다면. 노예 소녀들은 장엄한 음악에 맞추어 우아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그때 인어공주는 발끝으로 서서 아름답고 하얀 팔을 들고 그 누구도 선보이지 못한 춤을 추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더욱 사랑스럽게 보였고 그 눈빛은 노예 소녀들의 노래보다 더욱 깊이 마음을 울렸다. 모두가 인어공주에게 반해버렸고 특히 왕자는 주워온 아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다. 인어공주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춤을 췄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며 인어공주를 왕자의 방문 밖에 둔 벨벳 쿠션에서 자도록 했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시동의 옷을 지어 입혀 함께 말을 타기도 했다. 그들은 향기로운 숲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러면 초록나무 가지가 인어공주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작은 새들이 갓싹을 틔운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했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여린 발에서 흐르는 피를 모두가 보았지만 공주는 그저 웃으며 왕자의 뒤를 따라 새떼가 먼 곳으로 날아가듯 발치 아래 흘러가는 구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까지 올랐다. 왕자의 궁전에 돌아온 인어공주는 밤이 되어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대리석 층계로 내려가 차가운 바닷물에 타는 듯 화끈거리는 발을 담가 식히곤 했다. 그리고 인어공주는 바다 밑 깊은 곳에 사는 이들을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밤 공주의 언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팔짱을 끼고서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인어공주가 언니들에게 손짓하자 언니들은 동생을 알아보고 그들 모두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때부터 언니들은 매일 밤 동생을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인어공주는 오랫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할머니를 보기도 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늙은 바다의 왕을 보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인어공주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지만 언니들처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날이 갈수록 왕자는 인어공주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를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했지만 인어공주를 아내로 삼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의 아내가 되지 않으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없었다. 왕자가 결혼하는 날 아침, 인어공주는 바다의 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누구보다도 절 사랑하시나요? 왕자가 인어공주를 품에 안고 예쁜 이마에 입을 맞추면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그럼 내게 너는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해. 왕자가 말했다.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너는 다른 누구보다 내게 충실하지. 너를 보면 내가 전에 만났던 적이 있지만 다시는 보지 못한 소녀가 떠올라.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나는 파도에 여러 아이들 몇 명이 수련을 받고 있는 수도원 근처 해변까지 떠내려갔어. 그중 가장 어린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날 보고 목숨을 구해주었지. 그 애를 단 2번 보았어. 그 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다. 하지만 너는 그 애와 너무나 닮아서 그 애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있어. 그 애는 수도원에 있으니 행운의 여신이 너를 내게 보내준 것이겠지.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인어공주는 생각했다. 왕자님은 내가 목숨을 구해준 것을 모르시는구나. 내가 왕자님을 숲속의 수도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누군가 더우러 나오기를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자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녀를 나도 보았어.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릴 줄 몰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자님은 그 여자아이가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으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셔.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하지만 나는 왕자님 곁에 있으면서 날마다 볼 수 있어. 내가 왕자님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드려야지. 그 후 오래지 않아 왕자는 결혼을 할 것이며 그 아내는 이웃나라 왕의 아름다운 딸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왕자가 화려한 배의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들 했다. 왕자는 이웃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웃나라 왕의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왕자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 것이었다. 인어공주는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생각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나는 가야 할 거야. 왕자가 말했다. 그 아름다운 공주를 찾아가야 해. 아바마마의 당부야. 하지만 그 공주를 내 아내로 데려오라고 강요하시진 않을 거야.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는 걸. 공주는 너랑 닮은 수도원의 소녀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아. 언젠간 내가 신부감을 간택해야 한다면 아마 내가 될 거야. 눈빛이 풍부하고 말 없는 고아 소녀, 너 말이지. 왕자는 인어공주의 붉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더니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얹어 공주로 하여금 인간의 행복과 불멸의 영혼을 꿈꾸게 해주었다. 말 없는 소중한 아이야, 넌 바다가 두렵지 않지? 이웃나라로 가는 화려한 배 위에서 왕자가 물었다. 왕자는 강한 폭풍우와 잔잔한 바다, 깊은 바다에 사는 기이한 물고기, 잠수부들이 물밑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인어공주는 바닷속의 놀라운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왕자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다. 달빛이 비추는 밤, 조타수 이외에는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인어공주는 배의 난간 옆에 서서 맑은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궁정과 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거친 물살을 뚫고서 뱃머리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언니들이 물 위로 나타나 슬픔 가득한 눈으로 인어공주를 바라보며 하얀 손을 꼭 쥐었다. 인어공주는 언니들을 불러 자신은 행복하며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선원 아이가 나왔고 언니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소녀는 자신이 본 하얀 것이 파도 거품이라 여겼다. 이튿날 아침 배는 이웃 왕의 웅장한 항구에 도착했다. 모든 교회의 종들이 울리고 있었고 나팔수들은 탑에서 팡파르를 울렸다. 깃발이 나부끼고 검이 번쩍이는 가운데 군인들은 경례했다. 날마다 새로운 축제가 벌어졌다. 무도회와 연회가 이어졌지만 아직 공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주는 수도원에서 왕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우며 자랐다고 했다. 마침내 그녀가 등장했다. 인어공주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싶었다. 이웃나라 공주의 섬세한 피부는 건강하게 빛났고 따뜻한 파란 눈은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서 진지하게 반짝였다. 인어공주도 그처럼 매력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당신이로군요. 왕자가 말했다. 내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을 때 날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러더니 왕자는 손을 내밀어 얼굴을 붉히고 있는 신부감을 끌어당겼다. 오, 나는 너무나 기쁘구나.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말했다. 내가 감히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일어났어. 너는 나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니 내 행복은 필시 내게도 기쁨이 되겠지. 인어공주는 왕자의 손에 입을 맞췄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날이면 인어공주는 죽게 될 것이고 바다의 파도 거품으로 변할 것이다. 전령들이 약혼을 알리기 위해 말을 타고 거리로 달려나가자 모든 교회들이 종을 울렸다. 제단마다 값진 은 등잔에 향유를 태웠다. 사제들은 줄 달린 향로를 흔들었고 신랑과 신부는 주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비단과 금실로 짠 옷을 입은 인어공주는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 귀에는 축제의 음악이 들리지 않았고 눈에는 경건한 의식이 보이지 않았다. 인어공주의 머릿속에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과 자신이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른거렸다. 바로 그날 밤 신랑과 신부는 배에 올랐다. 포성이 울리고 깃발은 바람에 나부꼈으며 배 한가운데는 자줏빛과 금빛의 화려한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고요하고 시원한 밤, 신혼부부가 잘 수 있도록 호화로운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미풍에 돛이 부풀었고 배는 맑은 바다를 향해 가볍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색색의 등불이 켜졌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는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그처럼 화려하고 즐거운 광경을 보았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인어공주도 함께 춤을 추며 추격을 피하는 제비처럼 가볍게 몸을 날리고 굽혔다. 사방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어공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날카로운 칼이 여린 발을 저미는 것 같았지만 가슴이 훨씬 더 아팠으므로 인어공주는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를 위해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고 그가 조금도 알지 못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날 밤이 왕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임을 인어공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와 같은 공기를 숨쉬고 깊은 바다를 내다보며 별이 총총 뜬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지막 밤이었다. 공주에게는 영원이 없으며 영영 영원을 얻지 못할 테니 생각도 꿈도 없는 영원한 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한참 지난 뒤까지도 가판에는 즐거운 여흥이 계속되었다. 인어공주는 마음속으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었다. 왕자는 사랑스러운 신부에게 입을 맞췄고 신부는 신랑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팔짱을 끼고서 호화로운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제 배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조타수만 방향타 앞에 서 있었다. 인어공주는 하얀 손으로 난간을 잡고 서서 장밋빛 동이트기를 기다렸다. 공주는 햇살이 처음 비추는 순간 자신은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 언니들이 바다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언니들도 막내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린 것이다. 우리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었단다. 언니들이 말했다. 오늘 밤 널 기다리고 있는 죽음에서 널 구하려고. 마녀가 칼을 주었어. 이것 보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이지? 해가 뜨기 전에 이걸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해. 왕자의 뜨거운 피가 내 발에 뿌려지면 내 다리는 다시 물고기 꼬리가 되어 인어로 돌아올 수 있단다. 우리한테 돌아와. 내게 주어진 300년을 다 살고 짠 바다 거품이 되어 죽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해. 해가 뜨기 전 너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 할머니께서 어찌나 슬퍼하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이 마녀의 가위에 잘려나갔듯이 할머니의 백발도 빠지기 시작했단다. 왕자를 죽이고 우리에게 돌아와. 어서. 하늘이 붉어지고 있어. 몇 분만 지나면 해가 떠오르고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낯설고 깊은 한숨과 함께 파도 밑으로 내려갔다. 인어공주는 천막의 자줏빛 커튼을 열고 예쁜 신부가 왕자의 가슴을 베고 잠든 모습을 보았다. 인어공주는 허리를 숙여 왕자의 잘생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장밋빛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인어공주는 손에 쥔 날카로운 칼을 보았다가 다시 꿈결의 신부의 이름을 속삭이는 왕자를 쳐다보았다. 칼을 집어드는 인어공주의 손이 떨렸다. 인어공주는 그 칼을 멀리 파도 위로 던져버렸다. 칼이 떨어진 곳에 바닷물이 붉어져 마치 물 위로 피가 방울방울 스며나오는 것 같았다. 반쯤 흐릿해진 눈으로 왕자를 한 번 더 바라본 인어공주는 마침내 바다로 몸을 던졌고 몸이 거품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죽음처럼 차가운 바다 거품에 내리쬐었지만 인어공주는 죽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밝은 해를 바라본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 위로 수백 개의 예쁘고 투명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통해 배의 하얀 돛과 하늘의 장밋빛 구름이 보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감미로웠지만 너무나 미묘해 인간의 눈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듯이 그 소리 역시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가벼워 날개도 없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인어공주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몸을 가졌으며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긴 어디지? 인어공주가 묻자 그 목소리는 어떤 지상의 음악보다 더 가벼운 다른 존재와 같은 소리를 냈다. 넌 공기의 딸들 사이에 있단다. 그들이 대답했다. 인어들은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코 그걸 얻지 못해. 영생은 인어들이 지니지 못한 힘에 의해 결정되지. 공기의 딸들도 영원한 영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우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무덥고 전염병을 옮기는 뜨거운 나라로 날아갈 수도 있단다.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가져가는 거야. 꽃향기를 가져가 휴식과 치유를 전해주기도 해. 우리가 300년 동안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다 해내면 죽지 않는 영혼이 주어지고 우리도 인간들과 같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사랑하는 인어공주야, 너도 우리처럼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지. 너는 고통당하며 인내했고 그래서 공기의 정령들의 세계로 건너온 거란다. 이제 좋은 일을 하면 300년 뒤에 너도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인어공주는 신이 지은 태양을 향해 투명한 팔을 들어 올렸고 난생 처음으로 눈에 차오르는 눈물을 느꼈다. 배 위로 부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어는 왕자와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인어공주가 파도에 몸을 던진 것을 아는 것처럼 진주빛 거품을 내다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인어공주는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 다른 공기의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다. 3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향해 날아오를 거야.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가게 될 수도 있어. 친구 중 하나가 속삭였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한 아이를 우리가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날짜를 줄여주시거든. 아이들은 우리가 자기 방에 날아드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 하나님은 300년에서 1년을 줄여주신단다. 하지만 심술궂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우리의 시험 기간은 하루씩 늘어나지.